이혼하면 애들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50년을 참았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부부가 아니라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입니다. 박준식 71세, 김정숙 69세. 결혼 50주년을 맞았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아침 식탁에 밥은 두 그릇이지만 눈빛 한 번 마주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즘 시니어 세대 사이에서 조용히 퍼지고 있는 조론입니다. 결혼은 유지하되 마음은 이미 남남인 삶. 준식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혼자 산책을 나갑니다. 정숙은 남편이 나간 뒤에야 부엌으로 나와 홀로 아침을 먹습니다. 둘은 같은 집에 살지만 각 방을 씁니다. 거실에서 마주치면 고개를 돌립니다. 필요한 말만 짧게 주고받을 뿐입니다. 저녁은 알아서 드세요. 네, 그게 전부입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45세, 서울에서 대기업에 다니는 성실한 가장입니다. 딸 수지는 42세, 인근 도시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자식들은 명절 때마다 부모님 집을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집안의 냉랭한 공기, 말없이 각자 방으로 들어가는 부모님, 식탁에서도 어색하게 각자의 접시만 바라보는 모습. 민수는 아내 은희에게 한숨을 쉬며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은 원래 저러셨어. 그냥 그러려니 해.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수지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우리 부모님 보면 결혼하기 싫어져. 50년을 저렇게 사시다니. 그렇게 모두가 알고 있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집안의 진짜 문제를, 준식과 정숙이 왜 이혼하지 않고 이렇게 사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누구 때문인지. 어느 날 민수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여동생 수진입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 금혼식 해드리는 거 어때? 결혼 50주년이잖아.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부모님이 과연 좋아하실까? 하지만 수지는 말합니다. 그래도 50년인데 우리가 뭐라도 해드려야지. 주변에서도 다 하던데. 결국 남매는 결심합니다. 부모님 몰래 금혼식을 준비하기로.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금혼식이 50년간 쌓여온 모든 거짓을 무너뜨릴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 거짓 속에 숨겨진 진실이 온 가족을 뒤흔들 거라는 것을. 준식은 그날 저녁 혼자 거실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냅니다. 50년 전 결혼식 사진. 젊은 시절의 자신과 정숙이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있는 두 사람. 준식은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봅니다.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의 눈가에 희미하게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그는 재빨리 사진첩을 덮습니다. 정숙이 방에서 나올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은 또다시 스쳐 지나갑니다. 말 한마디 없이, 눈빛 한 번 마주치지 않고. 그렇게 오늘도 이 집에는 침묵만 흐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어쩌면 가장 멀리 떨어진 두 사람. 그들은 왜 헤어지지 못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박준식, 71세. 그는 평생을 중학교 국어 교사로 살았습니다.
반듯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엄격했지만 공정한 선생님으로 기억됩니다.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그의 일상은 단조롭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를 한 바퀴 도는 산책. 점심은 혼자 간단히 해결합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바둑을 두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습니다.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내와 마주치지 않으려 일부러 늦게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그의 방은 집 안쪽 작은 방입니다. 책장 하나, 오래된 책상 하나, 좁은 침대 하나. 그게 전부입니다. 준식의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마에 주름, 희끗희끗한 머리, 약간 구부정한 어깨. 하지만 그보다 더 깊은 것은 그의 눈빛입니다. 어딘가 공허하고 지쳐 보입니다. 마치 오래전에 뭔가를 포기한 사람의 눈빛입니다. 김정숙, 69세. 그녀는 결혼과 동시에 가정에 들어왔습니다. 5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자식 둘을 키우고 집안을 꾸렸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꿈도 있었습니다. 재봉틀로 옷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 양재 학원에도 다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결혼과 함께 접어야 했습니다. 지금 정숙의 하루는 집안일로 채워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혼자 밥을 먹습니다. 오후에는 성당에 나가거나 이웃 할머니들과 차를 마십니다. 저녁에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봅니다. 남편과는 거의 대화하지 않습니다. 말을 걸어봐야 짧은 대답만 돌아올 뿐입니다. 정숙의 방은 거실 옆 안방입니다. 예전에는 부부가 함께 쓰던 방이었지만 이제는 그녀만의 공간입니다. 화장대 위에는 오래된 화장품들이 놓여 있습니다. 옷장 한켠에는 젊은 시절 입었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습니다. 정숙의 얼굴은 여전히 단정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가 서려 있습니다. 웃을 때도 눈은 웃지 않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감정을 숨기며 살아온 사람처럼. 이 두 사람이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만한 감정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처사이 민수가 태어났을 때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둘째 수진이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준식은 집에서 권위적인 가장이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감정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 사랑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참았습니다. 그게 아내의 도리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참는다고 해서 상처가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쌓여만 갔습니다. 작은 서운함들이 모여 큰 벽이 되었습니다. 준식이 명절날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을 때, 정숙이 아파서 누워 있어도 한마디 묻지 않았을 때, 자식들 교육 문제로 의견이 부딪혔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강이 생겼습니다. 20년 전쯤이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이혼을 생각했습니다. 자식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는 손이 덜 갈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준식은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애들 생각 좀 해. 이혼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애들이라고 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정숙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자식들이 결혼할 때까지는 참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민수가 결혼했습니다. 수진도 어느덧 어른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이혼해도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또 다른 핑계가 생겼습니다. 손주들입니다. 민수에게는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딸, 초등학교 5학년 아들. 손주들 앞에서 이혼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면 안 되지. 준식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숙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완전히 남남이 되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각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침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밥도 따로 먹습니다.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만 억지로 함께 있을 뿐입니다. 준식은 가끔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걸까? 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고 느낍니다. 7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게 두렵습니다. 무엇보다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정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합니다. 이미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남은 시간도 그냥 이렇게 사는 거라고. 그런데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바로 그때였습니다. 민수가 동생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부모님 금혼식 해드리는 거 어때? 수진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그래, 오빠. 그래도 50년인데 뭔가 해드려야지. 두 남매는 결심했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깜짝 금혼식을 준비하기로. 민수와 수진은 부모님 몰래 금혼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장소는 근처 호텔 연회장으로 예약했습니다. 하객 명단도 작성했습니다. 친척들, 아버지의 옛 동료들, 어머니의 성당 친구들, 초대장도 미리 보냈습니다. 두 남매는 들뜬 마음으로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아빠,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좀 내주세요. 준식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 민수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족 식사하려고요. 다 같이 모이는 거 오래됐잖아요. 정숙은 귀찮다는 표정이었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이 원하는 일이니까요. 그렇게 금혼식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전주에 민수 부부는 부모님을 사진관으로 모셨습니다. 금혼 기념 사진 찍으시는 거예요. 며느리 은희가 밝게 말했습니다. 준식과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금혼식은 무슨, 그런 거 안 해도 돼. 준식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50년인데요. 그냥 사진이라도 남기세요. 정숙도 거절하고 싶었지만 자식들 앞에서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사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 금혼이시라고요? 축하드려요. 50년이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준식과 정숙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두 사람을 의자에 앉혔습니다. 자,
좀 더 가까이 붙어 앉으세요. 손도 잡아보시고요. 정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잡은 게 언제였던가요? 아마 10년도 더 된 것 같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손 잡아보세요. 부부시잖아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식의 손은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준식도 아내의 손을 느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카메라를 바라봤습니다. 사진관 주인이 말했습니다. 자, 웃으세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이 찍혔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 속 두 사람의 미소는 억지스러웠습니다.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손을 잡고 있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나오는 길. 준식과 정숙은 서둘러 손을 놓았습니다. 마치 뜨거운 것을 만진 것처럼. 민수 부부는 그 모습을 보았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은희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 두 분 정말 힘드시겠다. 금혼식 당일이 밝았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금빛 장식, 큰 케이크, 50주년을 축하하는 현수막. 하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준식과 정숙은 정장을 차려입고 입구에 섰습니다. 사람들이 다가와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50년이면 정말 대단하십니다. 부럽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오래 사시다니 존경스럽습니다. 두 분 정말 금슬이 좋으시겠어요. 준식은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살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정숙도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 위에서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박준식, 김정숙 두 분의 결혼 50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입니다. 반세기를 함께 사신 두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준식과 정숙은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사신 비결이 뭔가요? 준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참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농담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준식의 진심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어떠세요? 50년 동안 행복하셨나요? 정숙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렸습니다. 정숙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 행복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순간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무대 조명이 밝아서 눈물이 반짝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준식과 정숙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을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저렇게 오래 사시다니 정말 대단하세요. 우리도 저렇게 늙고 싶네요.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두 사람이 얼마나 불행한지, 저 미소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시기 중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정숙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연회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간 정숙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억지로 지은 미소의 흔적, 피곤에 찌든 눈, 그리고 멈출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정숙은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그때였습니다. 화장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 은희였습니다. 은희는 정숙이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머님, 은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정숙은 깜짝 놀라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은희야. 괜찮아. 그냥 좀 어지러워서. 하지만 은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어지러움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은희는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어머님,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정숙의 눈물이 다시 쏟아졌습니다. 50년 만에 누군가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이 너무나 고마웠습니다. 은희는 정숙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천천히 우세요. 정숙은 며느리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희야,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단 하루도. 은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정숙의 등을 토닥여줄 뿐이었습니다. 한참 후 정숙은 눈물을 닦고 화장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준식은 아내가 돌아오는 것을 보았지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울었다는 것을, 자신 때문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게 더 편했으니까요. 금혼식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준식과 정숙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그 화려했던 금혼식은 마치 꿈처럼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 준식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0년. 우리가 뭘 한 거지? 정숙은 화장대 앞에 앉아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는 지친 노인의 얼굴만 있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금혼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식과 정숙의 일상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습니다. 말없는 아침 식사, 각자의 시간, 서로를 피하는 저녁.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날 화장실에서 며느리에게 털어놓은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았어. 단 하루도. 그 말을 한순간 무언가가 터진 것 같았습니다. 50년간 꽁꽁 싸매두었던 감정의 댐이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금혼식 무대에서 했던 자신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비결이라기보다는 그냥 참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웃었지만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자신은 50년을 참으며 산 것입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민수 가족이 부모님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 2명도 함께였습니다. 중학교 2학년 손녀 지은이와 초등학교 5학년 손자 준호였습니다. 거실은 오랜만에 북적였습니다. 정숙은 손주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준식은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는 척했습니다. 민수와 은희는 부엌에서 정숙을 도왔습니다.
지은이는 자기 방에 들어가 핸드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준호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은이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지은이는 방문을 살짝 닫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나 지금 할머니 집이야. 친구가 뭔가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그렇지 뭐. 같이 사는 남남이야. 잠시 침묵. 그리고 지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진짜로. 우리 올 때마다 분위기 진짜 별로야. 할머니, 할아버지 서로 말도 안 해. 완전 어색해. 친구가 뭔가 또 말했나 봅니다. 지은이가 한숨 쉬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해 안 돼. 왜 이혼 안 하시는지. 그냥 같이 사시는 게 더 불편해 보이는데. 그 순간 거실에서 준식과 정숙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손녀의 목소리. 두 사람의 몸이 굳었습니다. 준식은 신문을 꽉 쥐었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칼질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민수도 들었습니다. 은희도 들었습니다. 순간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지은이는 계속 전화 통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쨌든 나는 결혼 안 할래.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결혼이 뭔지 알겠어. 그냥 참고 사는 거잖아. 전화가 끝났습니다. 지은이는 방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그제야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모두가 조용했습니다. 왜 그래요? 다들 왜 이래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가 딸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지은아, 내 방에서 좀 있어. 지은이는 무슨 일인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남았습니다. 준식은 천천히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에서 나와 거실로 왔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하지만 준식이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됐다. 애들은 원래 그런 거야.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파에 앉아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민수 가족은 일찍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졌기 때문입니다. 준식과 정숙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자 다시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준식은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정숙은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손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같이 사는 남남이야. 왜 이혼 안 하시는지. 그냥 참고 사는 거잖아. 준식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맞는 말이야. 우리는 남남이지. 왜 이혼 안 하는 걸까? 정숙도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맞아. 나는 참고 살았어. 50년을. 그날 저녁, 준식은 자기 방 책장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상자였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옛날 물건들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때 받았던 축의금 봉투, 첫 월급 명세서,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수첩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준식은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것은 정숙의 일기장이었습니다. 30년도 더 된 일기장이었습니다. 준식은 읽어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한 장을 넘겼습니다.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5년 3월 12일. 오늘도 참았다. 남편이 술 마시고 들어와 큰 소리 쳤다. 아이들 때문에 참았다. 준식은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1995년 4월 5일. 시어머니가 또 나를 구박했다.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서러웠지만 참았다. 또 다음 장. 1995년 5월 20일.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듣고 싶다. 하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다. 포기했다. 준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페이지를 계속 넘겼습니다. 수십 장, 수백 장, 모든 페이지가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참았다. 견뎠다. 아이들 때문에 이혼하고 싶다. 하지만 할 수 없다. 준식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아내가 이렇게까지 힘들어했다는 것을. 아니, 알았지만 외면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준식은 일기장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무언가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시각, 정숙은 자기 방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편지들, 사진들, 영수증들. 그 중에서 작은 메모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30년 전 남편이 쓴 메모였습니다. 정수가 저녁은 밖에서 먹고 들어갈게. 회식이야. 준식. 단 한 줄. 감정도 없고 배려도 없는 차가운 메모. 정숙은 그 메모를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처음부터 이랬나?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였을까? 정숙은 메모지를 구겨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습니다. 정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녀의 말, 일기장, 메모지, 그 모든 것들이 작은 조각처럼 흩어져 있었습니다. 아직은 그 조각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충격적인 진실이.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민수는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부모님 생각이 자꾸 났습니다. 특히 지난번 지은이가 했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는 남남이야. 민수는 아내 은희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부모님 정말 괜찮으실까? 은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걱정돼요. 금혼식 때 어머님이 화장실에서 우시던 모습 잊을 수가 없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하시던가요? 은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단 하루도? 은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50년 동안요. 민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50년을 불행하게 사신 거네요. 은희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제 생각엔 두 분이 우리 때문에 참고 계신 것 같아요.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때문에요? 은희가 말했습니다. 네. 자식들 체면 때문에 이혼 못 하시는 거 아닐까요? 민수는 뭔가를 깨달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럴 리가. 설마. 하지만 생각해 보니 그럴 가능성이 컸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행복을 포기하는 세대. 민수는 급히 핸드폰을 꺼내 동생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지금 시간 돼?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왜 그래, 오빠? 무슨 일이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 부모님 일로 얘기 좀 해야겠어. 내일 점심때 만날 수 있어? 다음 날, 민수와 수진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가 은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수진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나도 생각해 봤는데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이혼 안 하시는 것 같아. 수진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빠, 그럼 우리가 부모님을 불행하게 만든 거야?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전혀 몰랐어. 부모님이 그렇게 힘드신 줄. 민수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그냥 원래 그러시는 줄만 알았지. 두 남매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말했습니다. 오빠, 사실은 나 부모님 보면서 결혼하기 싫었어. 민수가 동생을 바라봤습니다. 뭐?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부모님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결혼 안 한 것도 있어. 결혼이 저렇게 불행한 거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잖아.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빠, 솔직히 말할게. 나는 부모님이 이혼하셨으면 좋겠어. 민수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진심이야. 저렇게 불행하게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지시는 게 나아. 적어도 각자 편하게 사실 수 있잖아. 민수는 동생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어. 수진이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부모님 집 가는 게 너무 불편했어. 그 냉랭한 분위기, 말 한마디 없는 식탁. 우리 애들도 눈치채고 있더라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 말 들었어?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응, 다 들었어. 그리고 충격받았어. 우리 딸이 벌써 저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두 남매는 다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게 어때?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이혼하셔도 괜찮다고. 오히려 그게 나을 것 같다고.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수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야 해. 부모님이 우리 때문에 참고 계신다면 우리가 말씀드려야지. 민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이번 주말에 부모님 댁에 가자.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리자. 그 주말, 민수와 수지는 부모님 집을 찾았습니다. 준식과 정숙은 자식들이 함께 온 것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둘이 같이 왔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준식과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수진도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두 분, 행복하세요? 준식과 정숙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 다 알아요. 두 분이 불행하시다는 거.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안다는 거니?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금혼식 때 화장실에서 우셨던 거, 은희한테 하신 말씀 다 들었어요. 정숙은 당황했습니다. 그건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가 한 말도 들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남남이라고. 준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하지만 민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느꼈어요. 두 분이 사이가 안 좋다는 거, 대화도 안 하시고 서로 피하시는 거.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부모님 때문에 결혼이 무섭더라고요. 저렇게 사는 게 결혼이라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정숙은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구나. 엄마가 너희들한테 나쁜 영향을 줬구나. 민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그리고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혼하세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준식과 정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라고? 수진도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두 분, 이혼하세요. 준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민수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두 분이 행복하시길 바라요. 지금처럼 불행하게 사시는 것보다 차라리 헤어지시는 게 나아요.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들 창피하지 않니? 이혼한 부모를 둔다는 게.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전혀요. 오히려 지금이 더 창피해요. 명절 때마다 냉랭한 집안 분위기. 친구들한테 말도 못해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우리 때문에 참고 계시잖아요. 안 그래요? 준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정숙도 침묵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답이었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괜찮아요. 두 분이 이혼하셔도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써요. 수진도 덧붙였습니다. 오히려 바라요. 각자 편하게 사세요.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사시라고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준식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너희들을 위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마세요.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냥 두 분이 웃으시는 게 보고 싶어요. 억지로라도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행복하신 모습을요. 거실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식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진지하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것을, 자식들은 부모의 희생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히려 그 희생이 자식들에게도 상처가 되었다는 것을 준식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50년을 헛되게 산 건가? 정숙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너희들을 위한다고 생각했어. 좋은 부모로 남고 싶었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좋은 부모예요. 아버지도요. 하지만 이제는 두 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어른이에요.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요. 부모님도 부모님 인생 사세요. 그날 모든 것이 뒤집혔습니다. 50년 동안 자식들을 위해 참았던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자식들은 이미 알고 있었고 오히려 이혼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준식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핑계가 없었습니다.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진짜 이혼할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계속 함께 살 것인지. 자식들이 돌아간 후 준식과 정숙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혼하세요. 우리는 괜찮아요. 두 분이 행복하시길 바라요. 준식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생각하오? 50년 만에 처음으로 정숙에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5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준식이 말했습니다. 애들이 이미 다 알고 있었소. 우리가 불행하다는 걸.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놀랐어요. 애들이 오히려 이혼하라고 하다니. 준식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리가 뭘 위해 참았던 건지 모르겠소. 정숙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요. 50년이 너무 허무해요. 그날 밤 준식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 정숙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고맙다고 한 적이 있었나? 아니, 웃으면서 대화한 적이라도 있었나? 기억을 더듬어 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준식은 자신이 너무 차갑게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권위적인 가장, 말없는 남편,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 그것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준식은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책장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며칠 전 발견했던 정숙의 일기장이 든 상자였습니다. 준식은 일기장을 다시 꺼내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로 했습니다. 첫 페이지, 1995년 3월 12일. 오늘도 참았다. 다음 페이지, 1995년 4월 5일. 시어머니가 나를 구박했다. 남편은 모른 척했다. 또 다음 페이지, 1995년 5월 20일. 남편에게 고맙다는 말 한 번 듣고 싶다. 준식은 계속 읽어 내려갔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1996년 7월 10일. 오늘은 우리 결혼 기념일이다. 남편은 기억도 못한다. 혼자 케이크를 샀다. 혼자 먹었다. 1997년 11월 3일.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
남편에게 말했지만 그래, 약 먹어 그게 전부였다. 1998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다. 친구들은 남편에게 초콜릿을 받았다고 한다. 나는 남편에게 줬지만 아무 말도 없었다. 준식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2000년 6월 15일 민수가 대학에 합격했다. 기뻤다. 하지만 남편은 축하한다는 말도 없이 술 마시러 나갔다. 나는 혼자 기뻐했다. 2005년 9월 22일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 10년을 모셨다. 남편은 내게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없었다. 장례를 치르고 혼자 울었다. 2010년 3월 8일 민수가 결혼했다. 이제 내 역할은 끝났다고 생각했다. 이혼을 생각했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할까? 준식은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준식은 책상에 엎드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그는 평생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한다고도 고맙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내가 집안일을 하는 것, 밥을 차려주는 것, 자식들을 키우는 것,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숙의 희생이었습니다. 정숙의 인내였습니다. 정숙의 눈물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정숙도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뭐였을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을까? 정숙은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지친 눈빛, 그것이 69년을 산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결혼식 사진,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 환하게 웃고 있는 20대의 정숙.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늙는 것.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남편은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대화도 없었습니다. 그저 의무처럼 함께 살았습니다. 정숙은 사진 속 젊은 자신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 남자와 결혼하지 마. 행복하지 않을 거야. 50년을 참으며 살게 될 거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정숙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나는 언제 한 번이라도 진짜 행복했을까? 아이들 키울 때, 그때도 힘들었어.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그때가 가장 외로웠어. 그럼 나는 언제? 정숙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평생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한 번도, 단 하루도. 그 생각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정숙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목 놓아 울었습니다. 50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식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숙도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준식은 정숙의 눈이 부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숙도 준식의 눈이 빨개진 것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밤새 울었던 것입니다. 준식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저기, 정숙 씨,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년 만에 남편이 자신을 정숙 씨라고 불렀습니다. 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합시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주보고 앉은 것이었습니다. 준식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미안하오. 정숙은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한 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소. 사랑한다고도 하지 않았소.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준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의 일기를 봤소. 정숙이 깜짝 놀랐습니다. 일기를요? 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일기장. 상자 안에 있던 것. 미안하오. 허락 없이 봤소.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읽으면서 깨달았소. 내가 당신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외롭게 했는지. 정숙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준식도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나쁜 남편이었소. 아니, 남편이라고 할 수도 없었소.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이었소.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 좋은 아내는 아니었어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준식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내가 사랑을 몰랐소.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준식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우리 이혼합시다. 정숙은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웠으면 좋겠소. 이제라도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시오. 정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요? 준식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이제는 혼자 사는 게 나을 것 같소. 당신 눈치 보지 않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50년 만에 처음으로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이혼하자고. 더 이상 함께 살지 말자고. 그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이라고. 준식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서류 준비합시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그날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서로의 서운함을, 상처를, 후회를,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혼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50년의 불행을 끝내고 남은 인생이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준식과 정숙은 동사무소에 갔습니다.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50년 결혼 생활을 끝내는 단 몇 장의 종이. 준식이 먼저 서명했습니다. 정숙도 이어서 서명했습니다.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며 물었습니다. 정말 이혼하시는 거 맞으시죠? 준식이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이 말했습니다. 50년이나 사셨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공무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일주일 후에 처리됩니다. 준식과 정숙은 동사무소를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길을 걸으며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해방감이었습니다. 그때 정숙이 말했습니다.
저기 준식 씨. 준식이 멈춰 섰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커피 한 잔 할까요? 준식은 놀랐습니다. 50년 동안 단 한 번도 함께 커피를 마신 적이 없었습니다. 준식이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준식 씨, 솔직히 말할게요. 나는 한 번도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어요. 준식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결혼은 중매였잖아요. 부모님이 정해주신 거. 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서 결혼한 건 아니었어.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랑도 없는데 평생을 함께 살아야 했으니까. 준식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하지만 그땐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정숙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진짜 사랑해 본 적 있어요? 준식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있었어. 정숙이 놀란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결혼 전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 정숙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준식이 멀리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대학 때 만난 사람이었어. 이름은 이제 말해봐야 소용없겠지만 정숙이 물었습니다. 왜 그 사람과 결혼하지 않았어요? 준식이 대답했습니다. 집안이 반대했어. 그 사람은 가난했어. 우리 부모님이 허락하지 않았어. 정숙은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준식의 눈에는 오래된 그리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중매로 당신을 만났어. 하지만 마음은 계속 그 사람에게 있었어. 정숙은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자신처럼 불행했다는 것을, 남편도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는 것을 정숙이 말했습니다. 나도 있었어요. 준식이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준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결혼했을 때도 마음 한편에는 늘 그 사람이 있었어요. 두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50년 동안 서로 모르고 살았던 비밀들, 서로 다른 사람을 사랑했다는 것, 그러면서도 50년을 함께 살았다는 것.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준식이 말했습니다.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소.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바보 같았죠. 두 사람은 처음으로 함께 웃었습니다. 쓸쓸하지만 어딘가 시원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때 정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랑 커피 마시고 있어.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아빠랑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응. 이혼 서류 넣고 나서 처음으로 커피 마시고 있어. 전화 너머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진짜 이혼하시는 거예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응. 일주일 후면 처리된대. 수진이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숙이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후련해. 전화를 끊고 정숙이 준식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걱정하네요. 준식이 대답했습니다. 민수한테도 연락이 왔소. 괜찮냐고. 정숙이 말했습니다. 애들은 우리보다 더 걱정하는 것 같아요. 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하지만 우리는 괜찮소. 이게 맞는 선택이요. 두 사람은 커피를 다 마셨습니다.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숙이 말했습니다. 준식 씨, 이혼하고 나면 어떻게 지내실 거예요? 준식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정하진 않았지만 아마 작은 원룸이라도 얻어서 혼자 살 것 같소. 정숙이 말했습니다. 나도요.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준식이 말했습니다. 집은 당신이 쓰시오. 내가 나갈 테니. 정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집은 팔아서 반씩 나눠요. 그게 공평하죠. 준식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실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민수와 수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은희도 함께였습니다. 세 사람은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준식이 물었습니다. 너희들 왜 여기 있니? 민수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준식과 정숙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니? 민수가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이혼하라고 했잖아요. 준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우리 이혼 서류 넣었다.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렇게 말했지만 진짜로 이혼하실 줄은 몰랐어요. 정숙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뭐라고? 민수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두 분이 좀 더 잘 지내셨으면 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진짜 이혼까지 하실 줄은. 은희도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시면 어떡해요? 준식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이혼하라고 했잖아. 수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두 분이 더 행복하셨으면 해서 한 말이었어요. 진짜 이혼까지 하라는 건 아니었어요.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뭘 원했던 거니?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두 분이 좀 더 대화하시고 서로 이해하셨으면 했어요. 조론도 좋고 같이 사시되 좀 더 편하게 사시라는 거였어요. 준식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완전히 오해했던 것입니다. 자식들이 이혼을 원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수진이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는 두 분이 헤어지는 건 원하지 않아요. 50년을 함께 사셨는데 이제 와서 헤어지시면 너무 슬퍼요. 민수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다시 생각해 주세요. 이혼 말고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정숙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일주일 전에는 이혼하라고 하더니 지금은 이혼하지 말라고 합니다. 준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자식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너희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길 바라는 거냐?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이혼은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은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50년을 함께 사셨잖아요. 그게 다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을 거예요. 정숙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50년. 정말 의미 없는 시간이었을까요? 불행했지만 그래도 함께했던 시간들. 아이들을 낳고 키우고 가정을 꾸린 시간들. 모든 게 불행만은 아니었습니다. 준식도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정숙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인연이 아닐까요?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준식과 정숙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준식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애들아, 우리가 잘 생각해 볼게. 정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마. 자식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천천히 생각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수진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50년이나 함께 사셨는데 몇 주 더 생각하셔도 늦지 않아요. 자식들이 돌아간 후 준식과 정숙은 다시 거실에 남았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우리 착각했나 봐요. 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정숙이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준식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정숙 씨, 솔직히 말하겠소?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소.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나도요. 당신을 사랑하지 않아요. 준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50년을 함께 살았소. 그게 전부 의미 없지는 않았소. 정숙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힘들었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렸잖아요. 준식이 제안했습니다. 그럼 이혼은 취소합시다. 대신 우리 방식대로 삽시다. 정숙이 물었습니다. 우리 방식이요? 준식이 설명했습니다. 서로 간섭하지 않고 각자 살되 가족 행사 때만 함께하는 거요. 진짜 조론으로. 정숙은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혼의 부담도 없고 자식들도 안심할 것입니다.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요. 준식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합시다. 서로 존중하며 살기로. 정숙은 50년 만에 남편과 악수했습니다. 약속해요. 그날부터 준식과 정숙의 관계는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아니지만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되 필요할 때는 함께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찾은 행복의 방식이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준식과 정숙의 삶에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준식이 먼저 거실로 나왔습니다. 정숙도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인사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준식 씨도요. 간단하지만 예전에는 없던 대화였습니다. 식탁에는 2개의 밥그릇이 놓였습니다. 준식과 정숙은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준식이 물었습니다. 오늘 뭐 하실 계획이요? 정숙이 대답했습니다. 오늘은 성당 봉사 가는 날이에요. 준식 씨는요? 준식이 말했습니다. 복지관에서 바둑대회가 있어. 그거 참가하려고.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으시겠네요.
우승하세요. 준식도 웃었습니다. 고맙소.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대화였습니다. 서로의 일정을 물어보고 응원하는 것. 작은 것이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변화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준식은 거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발코니에서 화분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그때 준식이 일어나 발코니로 갔습니다. 정숙 씨, 커피 드릴까요? 정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준식 씨가요? 준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내가 타드릴 수도 있지요. 정숙도 웃었습니다. 고마워요. 준식은 커피를 타서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두 사람은 발코니에 나란히 섰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있는 것도 나쁘지 않네요. 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서로 부담 없이 있으니 편하오. 정숙이 물었습니다. 준식 씨는 후회 안 해요? 이혼 안 한 거. 준식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후회했소.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맞는 것 같소. 정숙이 말했습니다. 나도요. 이혼했으면 외로웠을 것 같아요. 준식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50년을 함께 산 사이잖소.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것도 어떤 인연이죠.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어느 날 민수 가족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손주들도 함께였습니다. 거실은 오랜만에 시끌벅적했습니다. 민수가 부모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요즘 많이 좋아 보이세요. 은희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우리가 준식도 말했습니다. 글쎄, 별로 달라진 건 없는데. 하지만 실제로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냉랭하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스럽게 대화하고 때로는 함께 웃었습니다. 손녀 지은이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랑 사이 좋아지셨어요? 정숙이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응. 할머니랑 할아버지가 약속했거든. 서로 존중하기로.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사랑은 안 해요? 정숙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종류가 있단다. 할머니랑 할아버지는 오래 함께한 동반자 같은 사랑이야. 지은이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준식이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연인처럼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의지하고 존중하는 거란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것도 좋은 거네요. 아버지, 어머니. 수진도 말했습니다. 맞아요. 두 분이 편하시면 그게 최고예요. 저녁 식사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준식과 정숙은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처럼 각자 다른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으며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준호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50주년 넘으셨죠? 준식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단다. 이제 51년째구나.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와, 대박. 50년 넘게 같이 사시다니.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지? 할머니도 신기해.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비결이 뭐예요? 준식과 정숙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함께 웃었습니다. 준식이 대답했습니다. 비결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란다. 정숙이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솔직한 것, 숨기지 않고 말하는 거야. 민수가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이네요. 은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도 배워야겠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갔습니다. 준식과 정숙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두 사람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정숙이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준식도 다가와 함께 도왔습니다. 제가 도와드리죠. 정숙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준식 씨가 설거지를요? 준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끔은 해야지요. 당신만 하면 힘들잖소. 정숙은 감동받았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이 설거지를 도와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정숙이 말했습니다. 준식 씨, 우리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준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소.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을 찾은 거요. 정숙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상할 수도 있겠죠. 준식이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소. 중요한 건 우리가 편한 거요. 정숙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준식이 말했습니다. 정숙 씨, 내가 늦었지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정숙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준식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50년 동안 고생 많았소. 그리고 고맙소. 정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정숙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식 씨도 고생하셨어요. 준식이 말했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은 좀 더 잘 살아봅시다. 정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사랑은 아니지만 존중이 있었습니다. 열정은 아니지만 평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준식은 자기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런 거구나. 완벽하지 않아도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 정숙도 자기 방에서 생각했습니다. 행복에도 여러 모습이 있구나. 사랑 없이도 평화롭게 살 수 있구나.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 편한 잠이었습니다. 결혼이 뭘까요? 사랑이 식었다고 해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때로는 사랑이 아니어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며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준식과 정숙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찾아낸 것입니다. 그들만의 행복을, 그들만의 평화를. 이혼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 답도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인정하고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답이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진짜 성숙한 관계일지도 모릅니다. 드라마처럼 뜨겁지 않아도, 영화처럼 낭만적이지 않아도, 평범하게, 담담하게 함께 늙어가는 것. 그것도 아름다운 일입니다. 준식과 정숙은 이제 압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외롭지도 않으면서 자유롭지만 함께 있는 삶. 그것이 그들이 선택한 길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사랑이 식은 부부. 이혼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할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각자의 선택이 있을 뿐입니다. 준식과 정숙은 그들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속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